여러분 오늘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할 게 많은데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주도 테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와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이제 CES 다가오고 오늘부터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번 주 한 금요일, 목요일부터 서서히 또 바이오, 반도체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 살짝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 수급들이 새롭게 AI 테마와 기타 다른 종목들로 개별주 위주로 많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으로 본다면은 주도주를 본다면은 금요일에 이어서 AI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 초전도체까지 2주 만에 무려 시가총액이 1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AI부터 한번 볼까요? AI에서는 이제 투자를 간 게 이스트 소프트, 결국에는 이제 GPT 스토어에 대한 기대감 아마 이번 주 내로 출시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극대화된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아마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기대감이 아직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도 꽤 있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재료는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 한들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변동성 잘 나와줄 거기 때문에 관련주를 볼만한 종목은 금요일날 대장 역할을 했던 거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뭐 솔트룩스 종목이 그나마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은 수단메가, 이스트 소프트 상한가 이어서 오늘까지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현재 오늘 시간 외에서 본다면 엑셈 같은 종목도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조금씩 수급이 이제 분산되면서 다른 AI 테마들도 움직이고 있다. 혹시나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AI 테마들도 시간차를 두고 키 맞추기 형태 들어올 수는 있으나 하지만 단기 매매 하기에 좋은 종목들은 최근에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내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이평선 매매 뭐 351선 자리들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러면 AI는 이번 주 GPT 스토어 출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눌림 공략 충분히 많은 분들이 째려보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생각보다 근데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쪽은 여기 초전도체 쪽이거든요. 테마로 본다면 신성 델타에서만 6천억 이상이 터져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신고가를 갔어요. 왜 갔을까? 기억나시나요? 이때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미친듯이 올랐잖아요. 이때 맨날 나왔던 거 뭐 8월달에 처음에 이제 킹석배님이 공중부양을 하면서 나온다 막 이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 자니 PD도 함께 막 이때 막 흥분해갖고 막 투자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계속 나온다 하시더니 이석배님이 계속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해를 그냥 보냈죠. 그러면서 이거 이대로 그냥 묻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서야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밝힌다. 그게 언제냐면 내일 1월 9일 화요일 오후 4시야. 왜 4시지? 우연의 일치인가? 장 끝나고 뭐 발표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얼마만큼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계획이니까 뭐 대단한 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기대감이 왜냐면은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2주 걸렸어요. 2주 만에 35,000원에서 7만원 돌파 100%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1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 공식 석상에서 계획 정도 발표하는데 뭐 1조 정도는 오를 수 있잖아. 그죠?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당연히 추천은 아니고요. 내일은 또 발표 날이기 때문에 일정이나 재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미리 들어간 거라서 내일은 또 그만큼 차익 실현 또 장중에 변동성 나오다가 막판에 또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고 또 장 끝나고 발표에 따라서 또 시간에서도 장난칠 수도 있고 그거는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일은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 델타만 갔느냐? 그건 아니고 파워로직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서남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은 테마로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프리카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더 길긴 해요. 연속성이 얼마나 강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긴 한데 재료를 봤을 때는 트위치 1위 스트리머 우악굿님이 아프리카 TV행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뉴스로 이제 이세돌도 합류라고 뉴스 나왔거든요.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이세돌 합류라고 했을 때 바둑에 이세돌이 합류한다고? 그분이 왜 아프리카를 별풍선 받으려고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아재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 이세돌이 아니라 버튜버 아이돌이라고 하니까요. 저도 솔직히 잘 몰랐는데 뭐 파급력과 팬층이 두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프리카가 좀 더 강하게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속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매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슈는 이런 게 있었다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강한 테마가 만들어졌던 게 웹툰 쪽이에요. 웹툰. DNC 미디어가 한 20% 올라가 주면서 정거점 살짝 돌파를 했고, 금요일에 이어서 밀리의 서재,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던 밀리의 서재 같은 종목도 개별 호재 및 웹툰 섹터가 강한 흐름이 나오니까 오늘까지도 엄청나게 강하진 않지만 1000억 정도 거래대금 이끌면서 두 번째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미스터 블루 등등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A급 테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B급 테마로서 한 번씩 주도주 시작할 때 이쪽 테마에서도 한 번씩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료를 봤을 때 네이버 웹툰 관련주 미국 상장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웹툰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또 예전부터 항상 나왔던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고, DNC도 또 따로 나오는 나 혼자만 레벨업 작품들도 있고, 개별 호재들도 나와주면서 한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완전한 주도주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충분히 연속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청 매매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AP 위성 컨택 등등 컨택은 위아래 변동성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내일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이라서 변동성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AP 위성도 갭 뜨고 빠졌죠. 왜냐면 주말간에 나왔어요. 주말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여야 9일날 본회의에서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처법 처리 잠정 합의를 봤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갭이 크게 떴던 건데, 사실상 이것도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 재료 마감일이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 하지만 완전히 강하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거 체크한 거 있잖아요. 설 이후로 2월에서 4월 정도 한국판 스페이스X 설립하는 거 모멘텀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오히려 이런 조정을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 하지만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우주항공청법 처리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것이니까 그것도 미리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나와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은 다음 타점 정도, 다음 놀림 정도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본다면은 이낙연 테마도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쉽게 꺾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본다면은 요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네요. 일정을 본다면은 신당 창당 이낙연 11일이면 언제냐, 목요일. 뭘 하냐면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과 함께 신당 창당에 관련된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어서 테마주들이 움직이니까 거의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생각보다 강하면은 전고점 한번 돌파 나올 수도 있으나, 또 재료 선물로 크게 차익 실현도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치 테마 하시는 분들만,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하시는 분들 위주만 체크해볼 만한 재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 어떤 종목에서 계속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쭉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AI 이번 주까지 계속 봐야 된다. 저출산은 말씀 안 드렸지만 충분히 차트 아직까지 양호하다. 그리고 기타 정치, 우주 쪽도 충분히 여기서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기타 개별주 등등등. 초전도체 일정은 내일 4시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 전까지 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야수의 형님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마다 항상 시작하는 일정 간단하게 체크를 해야겠죠. 주말간에 나온 뉴스, 소폭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고, 요거 한국판 나사 요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북한이 도발했다는 내용 플러스 아프리카 방금 말씀드렸던 뉴스 내용, 그다음에 오늘 LG전자 실적 발표했죠.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이야.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반도체 쪽은 조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계획 발표 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GPT 스토어,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것도 이번 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자, 오늘로 본다면은 JP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슈 소멸로 받아들여서 그런지 오늘 바이오주가 일제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루 이틀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면은 기계적으로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만한 테마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더라도 박스권이나 지지선 매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먹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우주항공처법 특별법 처리 요것도 내일까지 일정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일날 내일 CES가 이제 개최가 되죠. 라스베가스에서. 요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제히 테마로 다 같이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일단
일단락된 것 같고, CES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 관련해서 좀 중요한 키워드들, 강조되거나 부각되거나 많은 관심을 받는 특정 키워드나 특정 기술이 있다면은 거기 관련해서 개별주처럼 차별화된 모습으로 한두 개씩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 정도의 흐름은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최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삼성전자 요거 잠정 실적 발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수요일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심사 마감일이에요. 요것도 혹시나 코인 하시는 분들 또는 코인 관련주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계속 열심히 정치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정치 테마 하시는 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태영건설 1차 채권단 협의회가 열리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아마 건설주 말고는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CPI 이것도 이제 목요일날 발표가 나오네요. 금요일 통합 셀트리온 상장, 이때 통합 셀트리온이 상장이 되는데 어떻게 움직일지 이거는 조금 감이 안 오긴 합니다. 금요일날 상장이 돼서 움직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 주는 간단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보실 분들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미국 종양학회, 그 다음에 갤럭시 이제 사전 예약 등등등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면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주도 테마, 주요 이슈들 다 체크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 안에서 충분히 어떤 게 연속성이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제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명언 말씀드릴 텐데, 시장의 역학에 대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이 완벽하다고 가정하는 게 아닌 불완전한 이해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말이 좀 어렵죠? 조지 소로스가 이제 한 명언인데, 시장의 역학,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이 완벽한 게 아니다. 불완전한 이해, 이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생각보다 심리, 탐욕, 공포, 이러한 심리에 굉장히 많이 지배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효율적인 시장만 가정하면서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불완전한 이해, 불완전한 심리,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많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너무 그렇게 계산적으로 바라보진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